국내 최초 나일론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 어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아이고. 12월입니다. 한 해가 다 갔어요. 한 해가 다 갔어. 야, 근데 12월인데 네. 별로 안 추운 것 같아, 우리 부산은. 아, 그래요? 11월이 더 추웠던 것 같아. 저희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네. 청정 지역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힘듭니다. 힘들어요. 뭐 인천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아닙니다. 인천이 가끔 제주도보다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네. 그렇구나. 하여튼 이런 연말에 저희가 100회 이후에 말이죠. 네. 저희 100회 때 이렇게 댓글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약간 저희가 실망했는데 100회 이후에 우리 선물 받으시고 우리 또 쌤튜브에 댓글을 또 감사 인사를 하신 분들 계세요. 어떤 분이시죠? 고마운 분들이에요. 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뭔가 받으면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치킨 피자 받으신 분들, 말이죠. 뭐 좀 댓글도 달고 이래야지. 뭐 양심들이 아니, 우리가 준 것도 아니잖아. 네, 농담이고요. 우리 그 쌤튜브 보니까 우리 수장님. 네, 기억나시죠? 네, 수장님께서 앞으로 200회, 300회까지 쭉쭉 승승장구 하시라고, 좋은 추억 하나 쌓아간다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 아니, 추석을 쌓아간다던데? 추석. 그분은요, 이민철 선생님. 이민철 선생님이 응원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쁜쌤이가 아차상 주셨잖아요, 아차상. 네. 그치. 네. 쌤 덕분에 좋은 추석 담고 갑니다. 이렇게 댓글 달았습니다. 좋은 추억을 담으셔야 되는데, 한겨울에 좋은 추석을 담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아주 큰 웃음 주시는 우리 이민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팟빵에도, 요 근래 들어서 댓글이 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우리 이제 지분을 많이 참여하고 계신 허세쌤, 그리고 파로빈쌤님, 여전히 우리에게 진짜 응원의 메시지를 달아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추추 111. 이라는 분이, 새로운 분이 또 우리 댓글을 또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너무 유쾌하고 좋아요. 올해 다사다난한 한 해로 잠시 휴식했었는데 최근 복직해서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며 어찌 보면 타 직업종보다 독립적인 교사들에게 공감대를 만들어주셔서 또 하루를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날씨도 많이 추워지는데 선생님들 건강하세요. 너무 따뜻하네요. 마음이 따뜻하고 촉촉해지네요. 저희 같은 특정직 공무원들 얘기는 다른 분들 잘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우리만의 공감대가 있죠. 사실 이 정도 퀄리티 방송이라면 뭐 구독자가 2만 명, 3만 명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 했으면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이런 얘기를 만약에 밖에서 하게 되면, 우리 사실은 욕먹잖아. 그렇죠. 그게 또 좀 참 아이러니야. 아이러니야.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뒤에 우리 배움 토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좀 짤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짤은. 뭐니 해도 책짤 아닙니까? 책짤. 오늘 제가 이 짤을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끝까지 읽고 소개하는 책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고백하는구나. 이제 연말 마지막 방송이 제가 소개하는 짤 마지막 방송입니다, 올해.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끝까지 잘 열심히 읽고 소개하는 책이 몇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다 읽고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책이 제목이 좋았나 봐. 학교 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이 책. 이게 저희 뒤에 이어지는 방송하고 관련이 있는 책이죠. 그렇죠. 소극적 생활 교육과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따끈따끈합니다. 올해 나온 책입니다. 신간이네. 신간입니다, 신간. 그래서 내가 받아보고 뜨거워서
예, 그렇습니다. 딜 뻔했겠구나.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하면 5명의 선생님이 함께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구성한 저자가 5명입니다. 단순한 학교 폭력 이야기에 관련된 책입니다. 야. 여기 보면 저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왕건환, 김성환, 박재원, 이상우, 정유진 이런 선생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이분들이 다 각각 에듀니티에서 자기 책을 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근데 그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학교 폭력과 좀 연관지어서 쓴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상우 선생님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생님은 들어봤어요. 그 법대를 나오시고 다시 교직으로 들어온 케이스죠. 그러니까 법을 좀 많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예,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예. 예,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리시는 그 학교 폭력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많아요. 예, 그렇죠. 어떤 때는 이분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서 자기는 이제 학교 폭력에 통달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시는 분인데, 예, 여하튼 이 책 내용이 그겁니다. 이게 학교 폭력법 때문에 학교가 더 망가졌다. 그렇죠. 우리 여러 번 우리 그 했었죠. 예. 그렇죠. 회복적 생활교육과 마찬가지 학교 폭력법 때문에 교사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학교가 더 힘들어지고 이 사회도 망가지는 이 아주 안 좋은 게 바로 학교 폭력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 내내 그 얘기합니다. 학교 폭력법이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죠. 자기가 주장하는 이 학교 폭력법이 있습니다. 또 개정안은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들이 거의 절반 정도가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 폭력 이 법과 관련된 개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학교 문제 해결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엄벌주의 그리고 가해자한테 어떤 뭐 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그렇죠. 벌을 주는 이런 거 말고 그 전 단계에서 이게 학급에서 끝낼 건지 이게 학교에서 끝낼 건지 아니면 너무 심하면 그냥 교육청에서 만들어 갈 건지 요거를 좀 나누고 낼 수 있으면 학급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학급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학급에서 어떻게 처리하냐 막 그거를 구체적인 방법 뭐 대화법 그리고 긍정훈육법 이런 것들 쓰시고 감격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뭐 이런 실제로 교실에서 어떻게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인 게 아니라 손에 떠먹여주는 듯한 느낌? 그렇죠. 그런 이거를 좀 보고 실제로 한번 해볼 수 있게 교실에서 뭐 애들이 다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적은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땡기네요. 저거 주문해야겠어요. 근데 이 책 읽다 보면 그게 있어요. 그 학급 운영 시스템이라는 정유진 선생님이라는 쓰신 책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죠. 초등부에서. 학급 긍정훈육법이라는 책도 사야 될 것 같고. 감격해 카드도 사야 될 것 같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모티브로 아이디어를 써서 이제 해결 방법을 썼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같이 한 4권 정도 책을 사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어떤 그 솔루션이 같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군요. 그렇죠. 네. 아니 뭐 중등에 대한 얘기는 잘 없어요? 아니 이게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쓰신 겁니다. 같이. 이게 합의해서 쓰신 거고 그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국은 이 모든 어그러진 이 교육이 대입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당연한 게지. 그래서 그거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얼그러진 거 이것도 고쳐져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근래에 소개하신 것 중에 가장 디테일하게 소개하신 것 같아요. 야, 읽은 것 같다, 이번에는. 읽은 티가 나요. 읽었습니다. 네. 그렇구나. 야. 다른 건 다 그거 있잖아요. 에필로그 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죠. 머릿말, 추천사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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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번 사서 봐야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이러한 학교 폭력, 으로부터 또 학교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직을 내려놓고 고군분투하시는 또 박수영 선생님과 함께 우리 배움특구 4번째 시간 잠시 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쌤, 나쁜쌤, 이상한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교사 배움 토크 그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 아유 마지막 반년이 시간입니다. 걸렸네. 매번 하는데. 아유, 그럼요. 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예. 이게 참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4번을 한 달에 그냥 특집으로 그냥 몰아쳐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거 띄엄띄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년 네네네. 편성을 어떻게 할지는. 제 아는 후배도 회복적 생활교육 언제 올라오냐고. 자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아, 진짜? 그래서 그거 기다리기 때문에 그거 들으려고 다른 것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현상. 그건 좋네.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자, 어쨌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서클 그리고 회복적 교육이라는 주제로 서클의 정의, 서클의 역사, 철학, 존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어떤 적용의 예까지. 정말 꿀팁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서클이 가지고 있는 기본 철학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 주옥 같네, 주옥 같아. 그렇죠. 참여자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동시에 주고, 동시에 받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다른 말보다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기 자신을 돕는 것 같다. 이 말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좀 이상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철학이죠. 자. 지난 우리 3번의 방송을 잘 들으신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방송은 좀 색다르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야 회복적 생활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거 추억의 방송 아니야? 추억의 방송? 무슨 방송이죠? 추억의 방송이라니요? 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면서 또 일한다. 아이고. 무슨 요리였습니까? 일요일 아침이었습니까? 토요일 아침? 아니요, 매일 아침이었나? 매일 아침이었나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 시간. 마찬가지로다가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질문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저희가 한번 이번 시간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맞죠? 아니, 근데 사실 지난달에 우리가 애청자님들한테 좀 질문도 좀 달아주시고, 그러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질문하겠다. 그렇죠. 그랬는데, 진짜 안 달아주시네. 궁금한 게 없으신가 봐. 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우리 청취자님들은요, 매 다운로드 수가 2,000, 3,000 되더라도, 치킨, 피자 준다고 해도 댓글을 안 달아. 아니, 치킨, 피자, 책 준다고 해도 댓글 안 다는데, 댓글 다시겠어요? 저는 크게 영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해탈했어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요. 어쨌든 아쉽게도 저희가 회복적 생활교육 오늘 마지막 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좀 종신계약을 맺고 싶었습니다만, 오늘을 끝으로 해서 또 떠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유인의 몸으로. 우리 회복적 생활교육의 데모이시죠? 박수경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박수경입니다. 전국에 계신 애청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4번째 방송이네요. 네, 그렇죠. 네, 여전히 좀 저는 어색합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방송 체질이 아닌데 3분 선생님이 그래도 잘 도와주셔가지고 즐겁게 방송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좀 섭섭합니다. 야, 섭섭하시면 저희하고 종신계약 맺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종신계약 맺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번호표 하나 뽑으시면 돼요. 자, 쓸데없는 말 이제 그만하시고요. 오늘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진행하다 보면서 생기는 궁금증. 그 엑기스를 뽑아서 저희가 6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박수현 선생님과 6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적 생활교육을 하면서 또 서클을 하면서 일어나는 궁금증을 한번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선생님? 네, 좋은 생각이에요. 네,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래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안 또 단다니까. 안 달아. 그래서 네, 많이 달 수도 있지. 달 수도 있지. 우리 정치자들 무시하는 거야? 예.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네.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토킹 피스라는 거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저는 있다 보니까 이 비슷한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네네. 그런데 애들이 토킹 피스 가지고 그냥 장난스럽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토킹 피스를 받았으면 그냥 옆에 친구야,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패스. 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단답형으로 그냥 저는요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긴다든지 조금 형식적으로 이렇게 또 서클이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조금 애들에게 이거 패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좀 솔직하게 이 서클을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토킹 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게 네. 굉장히 저 얘기가 좀 공감이 가는 게요, 선생님. 네. 저 6학년 이제 사춘기 남자애들하고 물론 뭐 남녀 같이 섞여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가 일단 패스를 할 수 있다,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패스죠. 패스. 그래서 저 굉장히 이 얘기에 이 점에 공감이 갑니다. 답변 좀 해주시죠. 그렇죠. 예, 아이들이 아마 그 토킹 피스도 어색할 거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애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선생님이 한 질문의 정답이 맞을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익숙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아니면 패스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가 볼 때는 네. 공간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내가 이 말하면 뭐라고 하면 어쩌지? 뭐 이런 것. 예, 그래서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교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서클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데,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서클의 규칙을 말하고 있거든요. 서클의 규칙 기억나시나요? 솔직하게 말하기, 평가를 보류하고 마음으로 들어주기, 말하기를 선택하기, 그리고 아무래도 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적인 것을 보호하고 존중하여서 비밀을 지키기. 이런 규칙들이 아이들이 잘 상기할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용기를 내서 말했을 때 선생님이 이런 멘트를 해주셔도 도움이 돼요.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네, 이런 멘트를 날려줘도 아이들이 좀 더 자기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요. 네. 또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표현을 형식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많아요. 서클의 질문들이 대부분이 자기 성찰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말하거나 뭐 이런 건데 사실 평소에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돌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즉 자기를 인식하는 능력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성찰적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서클을 처음 할 때는 답을 하기 쉬운 질문을 해주는 것부터 연습하면 좋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얘기해볼까? 뭐 좋아하는 색깔은? 좋아하는 계절은? 좋아하는 그 이유가 뭐지? 뭐 이러면서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너무 내 깊숙한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질문을 그것으로부터 좀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여튼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서로의 말을 들을 때 공감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훈련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돼야지만 서클을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작할 때 너희가 20살이 되었을 때는 뭘 하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강한 얘기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네. 네, 뭐 좀 가벼운 거부터. 네. 저는 반 애들한테 좀 지금 어떤 감정이냐. 그것도 너무 힘들다. 그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되게 어려워해. 그것도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면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 좋아하는 가수 이름 말하기. 네, 요런 정도로 좀, 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애들이 듣네? 얘기하니까 재밌다. 요런 경험들이 좀 쌓여진 다음에, 조금씩 네, 좀 깊이 가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자기 감정을 말하는 게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처음부터 전체 그룹으로 말하기보다는, 소그룹으로 먼저 말하기를 하는 것도 좋아요. 4명씩 말하기, 아니면 5명씩 말하기, 또는 10명씩 말하기. 그 다음에는 한번, 전체가 다 같이 말하기. 내면의 이야기로 좀 들어갈 때는 소그룹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도움이 돼요. 아니, 그러다가 진짜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2시간 걸리고 이러면 못 잡니까? 나중에 너무 애들이 이제 잘해가지고. 안 그래. 애들 안 그래. 진짜 안 그러더라고. 그냥 그런가? 자기 지금 어떤 감정이고 왜 그런지 얘기하라고 그러는데도 얘기 잘 못해, 애들. 예,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데 이게 학교 초에 그 서클 이용해서 학급 공동체 약속을 딱 세우잖아요? 이거 세우는 것까지 굉장히 잘 됩니다. 애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근데 이 막상 약속을 세워놓으면 이게 조금만 지나면 소용이 없는 게 이게. 맞아요. 애들 학교 초에 그게 기억이 나나,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벽에도 붙여놓고 막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쵸.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그거 같아요. 약속을 지켰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사실은 그 학교 초에 세워진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자체가 대부분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욕하지 않기. 네, 아이들한테 이거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또 뭐가 있죠? 뒷담하지 않기. 지각하지 않기. 지각하지 않기. 네. 그 규칙 자체가 사실은 잘 지켜지기 어렵고 모두 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속 중에 욕하지 않기, 뒷담하지 않기, 반갑게 인사하기 등등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는 비교적 존중의 문화 수준이 낮은 편이에요. 옛날에는 당연히 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욕 안 하고 친절하게 말하기가 더 낯설고 어려워요. 우리 애들 보면 욕이 반이야, 진짜. 사실 군대랑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 5형식 중에 하나죠, 욕은.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면서 서로에게 더 친절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방을 날리는 그런 문화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거칠게 말하거나 센 척 보이려고 시선도 좀 친절하지 않은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눈빛으로 보거나 시크한 눈빛으로 보거나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선방을 날리는 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안정과 신뢰를 더욱더 무너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뒷담하기도 사실은 뒷담하지 않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뒷담을 하는 이유가 아이들과 이렇게 들어보면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뒷담을 선택하는 거죠. 불행히도, 예.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방식으로 하지 못하는 게 있고, 또 아이들이 뒷담하는 경우를 보면은 한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야, 걔 진짜 이러지 않냐? 막 이러면서 공감받고 싶어서 그 뒷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뒷담을 할 줄 알지만 공감으로 듣는 방식은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의 스트레스를 좀 안전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사실 그 대안을 모르기 때문에 뒷담이라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담이 아니라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할 필요가 있고 또 뒷담이 아니라 좋은 방식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건강한 좋은 방식을 배워둘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거하고 학교 초 그거하고는 또 어떤 관계 네. 있습니까? 네, 제가 좀 딴 데로 왔네요. 그래서 학교 규칙은 어떻게 보면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오히려 훈련이 필요한 항목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학교 규칙이 세워지면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벌칙을 줄까라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은 잘 잊어버릴 것이다라는 전제를 두고 자주 학급의 규칙을 정기적으로 의미를 상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 뒷담화하지 않기를 왜 규칙으로 세웠지? 욕하지 않기를 우리가 학급 규칙으로 세운 의미는 어떤 거였지? 라고 하면서 학급 규칙의 의미를 정기적으로 상기시키는 방법, 그리고 잘 지키도록 경청 훈련을 하고 공감 연습을 하고 훈련의 방법과 상기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잘 지키도록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규칙을 어겨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럴 때는 한번 빙 둘러 앉아서 우리 반 학급에서 뒷담화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 이것에 대해서 좀 각자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좀 이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러면서 문제 해결 서클을 진행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때때로는 아이들이 선생님 그거는 그 규칙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게 뭐 했는데 지금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은 규칙이니까 지켜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어요. 그치, 네. 규칙이니까 우리가 연체 했으니까 지켜야지. 지키라고 만든 건데.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애들 마음속에는 그 의미가 별로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만들었으니까 지켜야지라고 하는 거는 저항감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오히려 갖는 거예요. 이 규칙을 지켰을 때 좋은 점은 뭘까? 이 규칙을 잘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 규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학교 규칙의 의미를 돌아보는 서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튼 회복적 생활 교육에서는 상기 전략과 그다음에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태도를 훈련하는 방법을 더 많이 에너지를 쏟아서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더 포커스가 가 있어요. 중요한 패러다임은 그건 것 같아요. 이제까지 어떤 상벌의 패러다임을 버리자. 규칙을 어기면 뭐 이런 벌칙이 있고 저런 벌칙이 있고 요거는 아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뭐라고 저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는 어둠과 빛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을 주는 방식은 어둠이랑 싸우는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둠과 싸우기보다는 빛을 확장하는 방식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요. 회복적 생활 교육은 선순환을 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더 주고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이나 지원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멋진 말이야.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빛하고 별로 안 친했어, 진짜. 어둠이 친하지, 나는. 세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회복적 대화 모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뭐, 아이들의 문제가 생겨서, 야, 우리 대화 모임 하자. 라고 했을 때, 요게, 좀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인 거죠? 사실 좀, 안 오겠다는 아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그쵸. 이제, 네. 피해자 쪽에서는 대화 모임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네. 가해자가 뭐 적반하장으로다가, 하기 싫다. 하든가, 또는 뭐, 그 반대일 수도 있고. 네. 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회복적 대화 모임에 오겠다라고 피해자가 선택했다면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대부분은 피해자도, 저 걔랑 얼굴 마주보기 싫은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우선은 그 회복적 대화 모임 또 우리가 회복적 서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복적 서클은 원수가 만나는 곳이에요. 원수가. 안 네. 만나야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수가 만나면 안 되지. 네,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에 나는 직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라는 용기와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갈등 직면을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본인이 절실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회복적 서클에 오고 싶지 않아요라는 반응이 사실은 일반적인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겠죠. 아이들에게 나는 회복적 서클을 좀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 서클을 하죠. 사전 서클은 사전 뭡니까? 서클? 지난번에 딕셔너리 이런 거 아니죠? 딕셔너리 이런 거. 네, 그러니까는 정말 진짜. 아니, 뭡니까? 콘사이트 서클? 콘사이트? 뭡니까, 지금? 네, 아, 저번에 계속 죄송합니다. 침묵 유지하다가 지금 졸다가 지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딕셔너리. 이거 그 기억을 좀 상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네. 회복적 서클은 사전 서클, 본 서클, 사후 서클로 이어져요. 네. 아, 예. 네, 그래서 기억납니다. 사전 서클은 1대1로 진행자가 얼마나 힘들었니? 그 일로 뭐가 좀 어려웠어? 너가 좀 어떤 걸 바래? 뭐 이러면서 본 서클에서 모두 모이기 이전에 사전으로 준비. 1대1 모이는 거고 사전 서클에서 동의를 구해요. 본 서클로 올래? 이렇게 초대하죠. 우리 옛날에 연습했던 거 그거죠. 네, 네, 네. 이상한 쌤하고 했던 거. 네. 예. 그래서 본서클에 갈래요라고 하면 이제 본서클에는 오겠다는 사람 전부 다 모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수가 만나는 거죠. 본서클은. 네, 그래서 본서클에 기꺼이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서클 때 1대1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내가 정말 본서클에 갈 마음이 있어. 가야 되겠어. 가서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는 것 의미에서 사전 서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서클 때, 저 그래도 가기 싫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그렇죠. 있죠. 네. 당연하지. 네. 이야기를 잘 들어줬는데도, 저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노 한 거거든요. 안 갈래요. 노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노 뒤에는 예스가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한 예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싫어요. 안 갈래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른 것에 대한 예스는 뭐냐면, 좀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에 대한 공감 또는 걔 앞에서 제가 충분히 말할 자신이 없어요. 라는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 뒤에는 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스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안 갈래요.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회복적 서클은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나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아이들이 믿으면 교사의 진정성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오히려 더 선택할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해요. 근데 단 아이가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그래 네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할게 이렇게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네가 언제든지 올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줘. 선생님은 너가 선택만 한다면 회복적 서클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요 세 번째 질문에 좀 추가 질문인데요. 제가 그 말씀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제 가해자 여학생이 있고 피해자 여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피해자 여학생하고 잘 얘기를 해가지고 본서클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가해자하고도 잘 얘기해가지고 그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같이 관련돼 있는 이제 반 여학생들한테 이 서클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 좋다. 누가 참여할래 하니까 그 피해자 쪽 애들은 없어. 그 가해자 여학생, 그 소위 뭐 요새 말 여왕벌, 여왕벌에 쫓아다니는 그 일벌들 있잖아 왜? 일벌들이 저도 저 하겠다고, 저도 하겠다고 하면서 여왕벌과 그의 똘마니들이 쭉 이렇게 둘러 앉은 거야. 네. 그리고 피해자 여학생이 딱 앉으니까 걔는 그 순간 이제 완전 또 주눅 드는 거야 또. 네. 회복적 서클에서는 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전 서클에 당사자가 일단 2명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면 네네. 그 사람들한테 질문이 뭐냐면
여기에 올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봐요. 여기에 왔으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올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또 그 사람을 또 초대하는 방식이에요. 오고 싶은 사람 다 와 이런 방식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초대하는 사람이 오는데 그런데 진행자가 보기에 이게 힘의 균형이 너무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진행자가 힘의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 걔네들은 여러 명이고 나는 혼자이면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아이에게는 그러면 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가 좀 더 와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 저는 걔하고 일단 둘이 말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힘의 균형이 너무 없을 때는 교사가 일단 두 사람만 초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저의 경우에는 1대4 정도 됐는데 저는 괜찮아요. 걔네들이랑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던 애도 있었어요. 걔는 약간 센 아이였거든요. 다 덤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에 따라서 1대4가 가도 되는 경우가 있고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진행자가 의도적으로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진짜 회복적 대화 모임에서의 서클은 이거 머리가 상당히 아프겠는데. 그럼요. 자, 그러면 조금 쉬운 서클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학급에서도 이 서클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사용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서클 이거 한다고 애들 모아놓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서로 얘기할 끼라고 그러기다가 또 우리 서클 이거 좀 한다 하면 또 애들이 선생님을 조금 만만하게 보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서 주장과 요구가 막 늘어나면서 네. 완전 중구난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를 존엄하게 봐달라고 막 그렇지. 자기 존중해달라고 막. 또 뭐야 이 좋은 쌤은 되게 멋있게 얘기하네. 막 산만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는 뭐 나를 그놈의 나를 조용하게 아니 대하는 애들이 거예요? 그런 고급진 단어 쓰면 자기도 받아 쓰거든요. 애들이. 아주 좋은 현상이죠, 그건. 그래요. 네. 아니 다른 서클보다는요 애들이 네. 보통 이렇게 학급 회의를 서클로 할 때 네. 이럴 때 보면 되게 좀 중구난방하고 토킹 피스를 갖고 있든 말든 막 얘기하고 막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네, 일단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이전보다 많이 한다라는 거는 저는 좋은 표시인 것 같아요.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애들 막 네. 떠들고 이러면 교사 입장에서는 난감하던데. 과도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해보지 않다가 서클을 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해주고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질서 없이 얘기하는 그 시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제는요 나쁜 쌤 교실은 1년 내내 과도기라는 네. 거. 여튼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좋은 사인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말이 목에 걸리는 공동체가 사실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이 목에 걸리는? 뭐에 걸려서 안 나오는 거. 눈치 보면서 말하는 그렇죠. 것이 말이 목에 걸린다라고 했을 때는 눈치 보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솔직한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정말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갈수록 서클을 하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래요. 네, 그런데 다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타인의 욕구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 윈윈의 방식, 나의 욕구도 충족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상호 존중의 방식을 배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튼 이제 내 의견을 들어주네, 내 목소리를 들어주네라고 하면서 나의 존중만 생각하고 타인의 존중을 생각 못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야죠. 상호 존중을 이제 배울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상호 존중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사소통 방식이나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을 또 훈련할 기회를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그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교사가 먼저 상호 존중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호 존중을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각자가 솔직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각자 뭐가 중요하구나를 확인하고 뭘 존중해야 될지 알잖아요. 서로 중요한 것을 존중하면서 제3의 해결책, 나의 욕구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제3의 해결책을 중재하고 합의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사실은 가야 되죠. 너무 어렵다. 어른들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선생님들이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이나 또는 비폭력 대화를 실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셨어요. 애들의 의견을 들어주려고 했더니 선생님 머리 위에 올라서가지고 그렇지. 맞아. 그런 버릇없이 군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피드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선생님들 잘 관찰해 보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이제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의사 표현은 좀 유보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화가 나도 막 참는 경우. 그런데 이 화난 마음을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왜 안 알아주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어떻게 느끼고 무엇이 중요한지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은 서로의 의견을 정직하게 말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쌤이 감정을 딱 표현하는 순간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그 순간부터 이제 얼음장이 되더라고 나는. 아니 나 지금 기분 나쁘다 이런 딱 한마디 했는데 그 뒤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 애들이요? 그러니까 아니, 별로더라고. 나쁜 쌤이 어금니 꽉 물고 뭐, 기분 나쁘다, 에? 하면은 말 못하지. 네, 아이들이 선생님 눈치를 많이 보는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딱 보고 전형적으로 아시는구나. 안 좋은 교실이네요, 이게.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학기 말이나 뭐 이렇게 되면 일이 많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럼요. 그러면 이게 원래 옛 습관이라는 거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이게 학생 존중하지 않고 지시적으로 대화하거나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회복적 생활교육의 대화법 이런 거 받았지만 문제 있는 학생 했을 때 막 너가 잘못했지 너 그래서 잘못한 거야 막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옛날 그쵸.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네, 뭐 열심히 뭐 비폭력 대화든 뭐 회복적 서클이든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도 사실은 습관을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교사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 종일 학교에서 막 분주하게 여유 없이 지낼 때 사실은 더 옛날 습관이 나오거든요. 무엇이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 바쁠 때 여유 없을 때 맞아요. 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이 더 잘 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뭐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습했으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실천한 만큼 체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전 습관에 따라서 실수로 본의 아니게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했을 때 아이들 앞에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 이게 또 배움의 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교사가 옛날 습관으로 갔을 때는 그 모델링이 되어 주어서 사과하는 모습, 인정하는 모습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교사 너무 빠지잖아. 그러면 모양 빠지잖아. 안 그렇습니까? 모양이 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니 박수현 선생님 그 일일이 그 나쁜 쌤 질문에 다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친절하게 다 이렇게 답변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네. 네. 아니 모양 너무 빠지잖아. 교사의 자, 건의가 있는데.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해 주세요.
권위는 내려놓을 때 세워진다. 네, 이렇게 제가 대신 답변드리고요. 야, 진짜 너무한다. 네, 멋있는 답변이네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은데, 6번째 질문이. 네. 교사들은 학생들도 똑같이 소통하고 존중하기를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보면 좀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경우를 보면 되게 좀 맥이 빠집니다. 그쵸, 네. 네. 그래가지고 지쳐서 회복적 생활교육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와. 되게 단순한 거. 예를 들면은 뭐, 토킹 피스를 갖고 있는 사람만 말한다. 네. 라고 했는데, 이건 뭐 서클을 계속해도 갖고 있는 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그 얘기하는 애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허용적인 분위기 만들려고 내가 좀 이렇게 그래도, 야, 그러지 말자. 이렇게 해도 또 안 들어 처먹고. 네. 그러다가 버럭 화내면 또 분위기 싸해지고, 가뿐싸되고. 네. 그렇지.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게 또 반복되면 맥 빠지고. 네. 포기하고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우리가 과도기에 있어요. 과도기. 야, 네. 또 과도기다. 박수 선생님, 저희가 지금 12월인데 계속 과도기 얘기 말씀하시면서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가 과도기에 있죠.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위계 질서와 권위적 질서가 지배하는 어떤 구조에 있기도 하고, 네네. 또 하나는 공동의 리더십으로 가는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에서 그것으로 가고자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과도기의 특징은 옛날 것도 작동이 되지 않고 새 것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조한나 메이시의 말이 저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데요. 과도기에 우리 역할이 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옛날 것에 대해서는 호스피스의 역할, 죽어가는 것,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도하고 잘 보내주는 것, 호스피스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산파의 역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상고의 고통을 함께하는 이런 산파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사가 지금 딱 그 현실에 처해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멘트 장난 아니다. 이 회복적 생활교육은 멘트가 장난 아니야. 이번에 좀 많이 그 멘트 좀 준비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평소의 말투예요. 야, 또 이런 교만, 야. 네. 예? 그래서요, 권위적인 훈육이 더 이상 사실은 통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무조건적인 어떤 권위에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게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권위적인 훈육을 이제는 할 수 없고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질서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가 필요한데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우리는 그 기성세대는 더더욱 그런 문화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배워본 적도 없는 거를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이들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 상황이죠. 어른들도 훈련이 필요하고 애들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여전히 불신의 눈이나 두려움의 눈으로 기성세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의 학생들은 더군다나 불신의 사회, 또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더욱더 기성세대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여겨져요. 그런 아이들에게 기성세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 시간들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기에 어쨌든 교사는 미래 세대 아이들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 버텨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꿀팁. 예. 사실은 버텨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좀 3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잘 버텨내기 위해서 첫째는 네네. 교사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습하고 훈련하고 체득하여서 늘 네네.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은 정기적으로 이런 교사를 위한 방송 같은 거 좀 들어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를 네. 이렇게 깨우칠 수 있게 이런 네, 팟캐스트 그러니까 방송 같은 우리의 거. 익숙한 습관이나 문화에서 음. 좀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각하는 것,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쌤쌤쌤 방송도 좋고, 뭐 그럼요. 책을 읽고 또는 네. 비폭력 대화나 회복적 서클을 연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첫째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근데 책을 읽고 뭐 모임 나가고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뭐 쌤쌤쌤 방송 듣는 거다. 뭐 이런 멘트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이거 너무 됐고, 인위적이다. 다 예. 넘어가자. 넘어갑시다. 네, 둘째. 네, 둘째로 갈게요. 둘째는 혼자서 사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교사들이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연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 현장에서 시도했던 그 도전이나 성공이나 실패들을 나눌 수 있는 교사 공동체가 필요해요.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좀 그렇게 만드시기를 두 번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그렇죠. 교사 공동체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라도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키우시길 바래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좋아하는 취미나 아니면 명상이나 아니면 기도나 이런 방송 듣기나 네. 네, 방송 듣기나 네. 네네. 아니면 내 얘기를 정말 누군가 한 사람은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거나 자신의 내면의 힘을 키우기 위한 자기 돌봄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사가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정말 교사가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수 없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잘 버텼으면 좋겠고, 교사가 잘 버티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공간을 만들고, 이런 자기 돌봄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꿀팁이라면서 뭐 꿀팁보다는 뭐 이거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하나 쓴 것 같아. 뭐 쉬운 거. 너무 어렵다. 철학자야 철학자. 네. 자, 오늘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애청자분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우리 교실에서 적용해 보시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희 방송을 좀 두고두고 이 부분만 또 돌려서 들으시면 더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1편부터 이렇게 정주행해서 들으시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회복적 생활교육의 준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네. 자, 우리 좀 긴 시간 녹음했는데요. 우리 또 지금 자정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현 선생님이 또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4회 동안 쭉 녹음한 이 좀 마지막 방송 소감 각자 한마디씩 좀 하시고 우리 박서영 선생님 마지막 말씀 듣고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은 쌤 어떠셨습니까? 저는 우선 박수영 쌤의 그 철학적인 멘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어디서 책에서 이렇게 딱딱 따오시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 네. 그리고 여하튼 이 4회 방송을 하면서 회복적 생활 교육이 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나, 서클이 어떤 건가, 이런 좀 체계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오늘 방송에서 호스피스, 그리고 산파 역할, 이게 교사가 해야 된다는 거 있죠. 옛 것은 좀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탄생하기 위한 산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적 생활 교육이 아직도 좀 익지 않지만, 이게 새로운 문화고, 새로운 것이라면 좀 산파 역할로, 내 교실, 내 학교, 내가 속한 학교에서 좀 이걸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나쁜 쌤은요? 아유, 나는 들으면 들을수록, 하면 좋겠는데, 하기는 쉽지 않은 활동이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정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면, 우리 학교에서 당연히 돼야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네. 쉽지 않은 부분이다. 아까 전에 계속 가도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하필 내가 이 가도기에 교사를 해갖고 이런 힘든 삶에 과메기도 있는지. 과메기도 아니고 가도기야. 과메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 완성이 됐을 때 아니면 그 이전에 내가 교사를 했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하필 이 가도기에 교사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가. 이런 좀 자괴감이 좀 들면서 하지만 이 가도계 속에서 저도 이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서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합니다. 예. 네. 우리 이상한 쌤은요? 네, 저도 이제 과메기가 아니라 과도기란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요. 저는 이제까지 이랬던 것 같아요. 옛것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다음에 새 것이 나오려는 거에 대해서는 굳고 이렇게 나오지 말라고. 그렇죠. 틀어막고 있는. 그런 게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또 반대로 윗분들한테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하면서, 참 모순된 모습으로 과도기를 좀 지냈던 것 같은데, 좀 옛 리더십은 떠나보내고, 제 평등의 리더십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시 둘러앉아야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박소연 선생님, 우리 사회 동안 네. 체질이 안 맞는 방송 힘겹게 오셨는데요. 다 끝났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제가 무거운 이야기로 마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저희들은 더 왜요? 무겁습니다. 네, 쉬운 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하자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정말 이거는 연대의 힘이 아니면 어려운 것 같아요. 벌새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벌써요? 벌써 네. 산불 났을 때 네, 벌새. 네. 북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벌새가 그 새 중에 가장 작은 새라고 해요. 동물들이 사는 산에 산불이 났대요. 그래서 동물들이 다 도망가는데 벌새만 호수에서 물 한 방울을 이렇게 물고 산불이 난 데 떨어뜨리고 또 물 한 방울 물고 또 떨어뜨리고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 모습을 본 도망가던 동물들이 너 왜 쓸데없는 일 하니? 네가 그런다고 뭐가 바뀌니? 안 바뀌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안 바뀌지. 불 안 꺼지지. 네, 너 왜 쓸데없는 짓을 하니? 그런다고 뭐가 될 줄 알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벌새가 한마디가 뭐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이거거든요. 우리 학교 모습이 딱 교사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런다고 뭐 될 줄 알아? 회복적 생활교육 소용없어. 학폭법도 안 바뀌었는데 될 줄 알아? 법이 그대로인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학교 전체를 바꾸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아이의 인생을 막 마법처럼 바꾸는 일이 아니라는 현실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물 한 방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벌새가 되어서 한꺼번에 같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방법 외에는 없구나라는 걸 또 한편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 가치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것을 같이 해 갈 수 있는 그런 연대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쌤 방송이 그 연대임을 만들어가는 정말 소중한 도구인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어렵다. 네. 벌새까지 돼야 돼. 이미 저희 방송은 그 벌새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을 세 방울씩 이렇게 받아나르는. 예. 자, 오늘은 회복적 생활교육 마지막 네 번째 방송으로 회복적 생활교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학폭으로 폭대위로 괴로워하시고 힘들어
하고 계셨을 텐데 이 회복적 생활교육이 그런 불타는 학교에 벌새 작은 물방울이 되어줬으면 또 저희 방송이 그런 벌새 역할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으셨다면 또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을 퍼다 날라가지고 저희 박소영 선생님의 답글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청취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또 더욱 알찬 배움 토크로 저희는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